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균형표 원전 한글판, 한글 번역판 그 중에서 제1권 앞부분에 나오는 일본의 1968년 당시 지수 차트, 일목산인이 쓴 원고 책 내용을 따라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4도 4번 차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목표치 계산법을 다룹니다. 근데 일목사는 이분은 목표치 계산법이라고는 표현을 안 합니다. 좀 표현이 좀 다른데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해설은, 설명은 균형표 일본 1어로 된 원전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하고요. 이레미디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2011년에 이 두 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총 4권, 제4권까지 나와 있는데 1권의 제일 첫 부분. 그래서 이 책은 1969년 8월에 씌워졌고요. 그리고 그 일목산인이 일목균형표를 개발한 것은 1932년에서부터 36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또 뭐 다들 이제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좀 적고 갈게요. 여기는 안 되네요. 여기다 써볼게요. 일목균형표 원전이 이제 1권이 1969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이유는 세상에 이제 일목균형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차트의 작성과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 설명하면서 당시 일본의 이제 이건 지수입니다. 지수와 이제 종목 차트를 꺼내놓고 실제 흘러가는 과정을 따라서 쭉 균형표의 적용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법을 설명을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뭐 1번, 2번, 3번, 4번 파동, 그 다음에 조정의 4가지 패턴, 이런 식으로 쭉 5번, 5파까지 해가지고 쭉 설명이 좀 일목요연하게 일단 나와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일목균형표는 이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실제 당시 차트를 꺼내놓고, 물론 이제 차트를 만드는 방법, 일목균형표 이 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기준선이 뭐다 전환선이 뭐다 나오는데, 그 나머지는 그냥 시세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설을 해요. 종목 차트, 그러니까 제1권만 해도 차트가 7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놔서 국내 균형표 이론을 소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요. 원전을 그대로 못 갖다가 펴낸 것이 물론 지금 이 원전 한글판이고, 그 전에는 일목산인이 요소에 넣었던 것들을 추려내가 발췌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서 이게 다시 설명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고요. 그래서 국내 원전 한글판 나오기 전에는 저도 입문서를 썼지만 제대로 균형표의 본래 모습, 전체 모습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다, 그런 책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띄우는 것은 출판되어서 나온 한글판 직전 버전 한글 번역본입니다. 이거 물론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번역 3판째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 제가 원전을 처음 가져와 가지고 우선 급하게 번역해서 보고요. 그게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을 이렇게 해서 한 것이라서 또 좀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 뒤에 또 일어를 잘하는 사람이 또 제차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또 하고, 또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다시 하고, 출판하면서 이제 출판사에서 좀 뭐랄까요, 제대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이제 번역을 한 이런 상태인데, 이거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목균형표 자체는 이레미디어에서 저작권을 국내에는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 이제 마지막 강의 들어가는데 이문자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문자재, 이게 한자로 잠깐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 임자라고 하는 게 이제 막힐 임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게 뭐 운명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흐름, 움직임, 인문, 그 다음에 스스로. 제가 이런 마우스로 글을 쓰기 때문에 좀 별로 안 좋습니다. 마우스로 쓰기 때문에 이 좀 글사가 엉망으로 나가는데, 스스로 존재한다, 이문자재,
그럽니다. 이 말이 그 어원을 좀 찾아보면 일목사님 이분이 독실한 그 불교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설명하는 내용들 중에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장면,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선수련이 있죠. 선수련과 관련된 용어, 그다음 또 불교식 용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종교적 색채를 떠나가지고 이 균형표 이론을 만들 때 전생, 현재, 미래, 불교의 삼생론 같은 것도 나오고 하니까 그건 뭐 불편해하지 마시고 설명의 도구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문자재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선수련을 해서 최고의 단계에 들어선 사람이다, 들어선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여기서 보면 언제 어느 때나 무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존재한다, 자재는 존재한다, 그 자유자재가 된다, 이문이라는 것을 옮기는 것을 뭐 맡긴다라고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걸 좀 다른 쪽에서는 표현을 좀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자유자재라고 하는 게, 그냥 제가 바둑을 예를 들어 볼게요. 바둑을 돌을 잡고 두기 시작하면 이게 좀 시야가 좁혀지고요. 훈수바둑 있죠. 남이 두는 걸 어깨너머로 쓱 쳐다보고 있으면, 물론 이제 실력이 바둑 두는 사람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낮거나 좀 이래야 되겠죠. 그죠? 영 못하면 곤란하고요. 왜 남의 바둑은 잘 보이는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이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바둑돌을 잡는 순간 내가 욕심이 생기고, 아니면 내 시각이 좁혀지고 이겨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불교의 이제 부동 묘지심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착이 되고요. 마음이 굳어지고 유연성을 잃고 자유자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선수가 훈련할 때는 잘하는데 운동 경기만 들어가면은 긴장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문자재라고 하는 건 그걸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군수바둑 두는 사람처럼 객관화 내지는 제3자의 입장, 자유로운 입장에서 그 움직임에 혹은 그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시각이랄까.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어쨌든 시장 분석을 하잖아요. 아니면 종목 분석을 하죠. 그죠?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실력이나 생각과 좀 다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약간 그런 시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려운 것이니까, 저도 이걸 뭐 정확하게 풀이를 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문자재를 이루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재 흐름에다가 맡겨버리고요. 흐름리는 그대로 흘러가라. 자연이라고, 스스로 스스로 그러함. 자연은 자연 그대로 그냥 흘러가게 두고요. 나는 한 발 물러서서 거기 얽매이지 않고, 뭐 나름대로 정확한 판단, 뭐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는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식의 세계에서도 물론 기법적으로도 완전해야 되겠지만 일종의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토를 달면 또 길어지는데, 주식 투자의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맨 마지막은 심리입니다. 심리입니다. 왜냐? 이걸 로직을 짜가지고 시스템 매매로 딱 맡기지 않은 이상은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우리가 보고 이제 사고 팔잖아요. 그죠? 그 사고 판다는 것에는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죠? 판단이 들어갑니다. 판단이 들어가고 행동이 들어갑니다. 이 행동은 뭐죠? 주문을 내는 행동. 주문을 내야 체결이 되잖아요. 매수든 매도든.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봐서는 이런 모양이면 이거 분명히 빠진다. 이거 큰일 났네. 빠지겠네. 그러면 더 빠질 것 같으면 일단 자르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내가 계속 사이클이 뭐 안 좋았다라든지, 아니면 여기 뭐라 그럴까요? 뭐 신종을 좀 많이 샀다 그럴까? 이런저런 연유를 해서 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심리입니다. 심리. 마지막에는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 투자의 맨 끝은 남는 게 심리입니다. 이건 뭐 제가 좀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 주문을 내는 건 내가 내잖아요. 내 판단에 의해 가지고 내가 엔터키를 키보드를 친단 말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주문을 내든, 그걸 못하면은 이른바 뭐죠? 손이 달달달달 떨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분명히 이러면 올라가는 게 맞겠는데,
몇 번 약간 매매가 꼬이고 나니까 지금 사가 또 물리면 어떡하지? 이거 분명히 갈 것 같은데 이러면 못 들어간다고요. 이거 심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모든 판단으로 봐서는 이거 더 갈 것 같다. 좀 전에 내가 손절을 했어. 뭐 이런 경우라든지, 그죠? 예, 이게 심리예요. 그러니까 입문자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면에서도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목사님 표현은 평론가 예상의 범람 시대다. 그러니까 69년, 70년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정권시장이 뭐 일본에서 한참 돌아가고 있으니까 신문지성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걸 내가 비꼬는 건 아닌데, 예, 내가 몇 번이나 다짐하지만 이 균형표 이론은 시세의 장래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또 약간 열배반적으로 좀 보이죠, 그죠? 그럼 내가 이걸 왜 공부를 하냐? 이걸 왜 내가 공부를 하냐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도 매도 매수 급소를 명확하게 결정하는 거다 그럽니다. 내가 이 기법을 제대로 좀 익혀놓으면 물론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사는데 왜 파냐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죠? 그 판단이 들어가요. 장래를 어느 정도 예상하죠. 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받아들입시오. 너무 이제 예측의 목을 매는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경고랄까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 앞분 시간에 일목사님 이분이 전화가 와서 누가 물어보면 그랬다 그래도 나는 이제 내일의 시세는 모릅니다. 그래놓고 현재 시세가 이러하고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보면 매매 결정법이다. 관측보다는 매매 결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 일목사님 책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주식에 대한 그러니까 그 직접 기법적인 내용이 어떤 때는 한 3분의 2도 안 돼요.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 혹은 생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뭐 일본인이라는, 그러니까 당신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니까, 일본인 특유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이야기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조금은 어떤 그 공부의, 그 호기심 유발이라 그럴까? 동기 유발이라 그럴까? 이거 뭐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좀 추상화시키는 부분들도 있어요.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그래, 이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 그런 식의 장치들도 있지만, 이분이 계속 보면 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균형표 이론이 시간론이 있음으로 해서 기술 분석의 후행성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이거는 관측법 아니고 예측하는 거 아니고 이래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 특유의 어떻게 보면 시세 앞에서의 좀 너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봐도 돼요. 당시 일본에서 시황의 요코즈나 천하장사라고 칭송을 받은 사람조차도 시세 앞에서는 이렇게 겸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소 시세 예상가지만 예측에는 몇 가지 종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때에 따라 응용해서 예측을 한다. 하잖아요. 예측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상과 예측을 구분할 필요가 없겠지만 나한테서 내게 있어서 예측이라고 하는 이상은 계산의 근거죠. 제가 앞 시간에 그랬습니다. 이게 한자는 좀 다르지만 일종의 측정하면 도구가 있죠. 잣대를 가져오든 무게를 대든, 그죠? 부피를 재든 어떤 기준과 그 잣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 근거를 가졌을 때만 한정한다. 그러면서 예측법 몇 개를 기술한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목표치 예측법이에요. 얼마나 오를까? 시세 예측은 여기서는 목표치를 합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단연간 실험을 통해서 연구하고 계속 버립니다. 버리고 지금은 몇 개 안 되는 형태만 가지고 있는데, 균형표를 보는 방법 자체가 어떤 기간에 있어서의 중심점과의 관계를 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중심점을 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명 들어갑니다. 균형 그러면 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천칭저울이에요. 옛날에 그 전자저울이나 지금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는, 그죠? 이 10g의
이게 약이든 설탕이든 뭔 재료를 재기 위해서는 여기에 10g짜리 그죠? 표준기 이 뭐 쇠로 된 이런 걸 올려요. 올려놓고 여기에 이제 바늘이 있죠, 그죠? 눈금이 있고, 그죠? 이게 정중앙에 딱 서야 좌우 무게가 딱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시소 탄다, 놀이터에서 시소 타잖아요, 그죠? 중심이 딱 여기 있습니다. 줄다리기 게임을 하면 여기 가운데다 딱 표시를 해놓죠, 줄을 해가지고. 그래가 시작하면 양쪽이 당기면서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이쪽으로 기울어지느냐. 기울어지지 않고 가운데 정확히 서야 중심. 그래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다?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있는데 목표치를 구하거나 시간론을 구하거나 이걸 여러분 제가 실전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여러분 여기가 이제 왼발이고요. 여기 오른발 발자국입니다. 왼발, 오른발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걸어가잖아요, 그죠? 사실 이렇게 뭐 좌우로 이렇게 벌리면서 걸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 발이 앞으로 가고 이 발이 앞으로 가고 그죠? 군대 제식 훈련이나 이러면 왼발을 축으로 해서 돌잖아요. 좌향자, 우향후, 뭐 뒤로 돌아가거나 그러면 그 축이 되는 발이 있죠. 그럼 이 파동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왼발이 이 발이 앞으로 가고요. 이 발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첫 상승이 진행된 길이만큼 B를 중심으로 중심 잘 보세요. B를 중심으로 이 폭만큼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분은 이 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추정컨대 이거 영문에 이자 같다요. 네, 이 값. 자, 첫 상승, 그 첫 보폭 있죠. 이 보폭을 여기 B를 중심으로 올려요. N 목표치는 똑같은 그 목표치를 중심점을 C로 이동을 시켜요. 여기서 더해요. 이것과 이것의 길이가 같아요. V는 B로 갔다가 C로 후퇴하잖아요. 그죠? 조정을 받죠. 이 보폭만큼 B를 중심으로 여기서 올려요. 이게 저는 이제 산에 V자 계곡 같다고 V값.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처음 읽으시면 어려워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거, 쪽지에다가 써가지고, 옆에다 붙여놓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용어가 안 외워지니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N은 영문의 N자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잖아요. 영어에서 그죠? N자 대문자로, 인쇄체 대문자로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파동 길이와 이 파동 길이가 같아요. 같습니다. NT는, 제가 볼 때는 이 T는 바텀 같아요. A와 C, 바닥 길이, 이것을 C를 중심으로, 여기도 C를 중심으로, NT에서는 이 올라온 폭만큼을 올리고요. 이 N에서는 이 첫 파동만큼 올립니다. 그 다음에 뭐 배반신이, 그 다음에 S파동이니 이런 게 있습니다. 요 S파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자형으로 수렴하고, Y자로 확산하는 파동 이런 것도 있는데, 균형표에서는 뭐 이런 방식을 쓰고요. 그 균형표는 요 뒤에 이제 3분의 1, 2분의 1 이야기도 나오지만 비율법을 잘 안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보나치 급소라든지 황금 비율이라든지 그죠? 그건 비율법을 쓰잖아요. 직전 상승에 대해서 38.2%, 61.8% 비율을 쓰는데 일목균형표는 배수법을 씁니다. 배수법을 쓰면서 탑 쌌듯이 그래 첫 파동이 이거였어? 한 칸 쏴봐, 한 칸 더 쏴봐, 두 칸 쏴봐, 세 칸 쏴봐 이러면은 이게 1, 2가 되고요. 여기까지 올리면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올려가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이러죠, 그죠? 이게 2, 2가 돼요. 여기 오면 3, 2가 되고요. 3, 2는 4배치예요. 이 4배를 전체를 더 올리면 이게 8배치가 8배가 되겠죠, 그죠? 그럼 7, 2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왜냐면 이제 파동이 이렇게 가고 1리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제 오파 나오고 조정받고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3배치, 4배치 이렇게 잡고 하고 이분이 이제 표현이 지금 이 부분에는 안 나오지만 대개 시시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바닥을 찍고 나면 첫 마디에 한 8배는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제 책 내용을 미리 땡겨와서 설명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도 무료 공개 강의인데 굉장히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사구는 아니에요. 제 4도 차트까지 해드리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중에 책이 나와 있으니까 사서 보시거나 어떻게든 공부를 이제 원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까지만 이끌어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 이제 더 할 겁니다. 기호 이런 거 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예, 확실히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듣는 거하고 원전을 통해서 듣는 거, 게다가 이제 이 내용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원전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제가 자랑이 아니라, 뭐 자랑이라 해도, 상관없겠죠. 제가 2001년에 원전을 가져와서 오늘날까지, 네, 읽고 접목하고 강의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또 살 붙인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예, 이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예,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읽을 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통찰 통섭 그러니까 부분을 읽었는데 전체가 머리가 안 들어오거나 의구심이 가던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남에게 잘하든 못하든 다시 설명한다, 강의를 한다는 이게 내 공부가 굉장히 됩니다. 내가 이해가 돼야 남을 설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전에 강의하면서도 나중에 그런 구일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전에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니 이게 그거였구나. 왜? 제가 부분 해가지고 설명을 막 드려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당시에 24시간 강의를 했거든요. 토 5일 동안. 예? 아이고, 3주 동안. 토일 4시간, 일요일 6시간, 50분짜리 강의를 매월 20시간을 해요. 24시간을 해요. 토 24시간을 그냥 통째로 강의를 한단 말입니다. 이걸 몇 달을 반복하는데, 그러니까 하면서 제 공부도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균형 공부가. 자, 예. 또 넘어갑니다. 이분이 예측은 언제 하는 것일까? 단순한 예상이 아니고 예측이라고 한 이상 예측할 만한 근거가 되었을 때, 확정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 목표치를 구한다 그러면 그냥 해보는 게 아니고요. 이 주식 돌았었다. 그거 얼마나 올라가지? 예. 그럴 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이, 이분 보세요. 굉장히 솔직한 분입니다. 실제로 그러고요. 이 예측치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대로 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예측도 그것을 고집하면 위험하다. 그 다음에 예측치는 하나의, 그러니까 이 정도 가면은 얼마 정도 갈 수 있겠지 하는 어떤 레벨이랄까 이런 것을 보고요. 그 뒤에 시세가 진행되면서 정말 그대로 나오는지, 그런 것이 일목균구의 다른 이론 부분들, 파동이나 시간과 합치되면서 딱 오면 그게 상투가 되거나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그 예측치와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우리가 이격, 유격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까지도 참고로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고 알아도 좋다 그랬고 이런 건 이제 넣었지만, 자, 여기서 사도를 보자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를 볼게요, 여러분. 사도를 보는데, 여러분 이게 차트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기죠, 그죠? 이게 그 원전 차트를 제가 캡처한 다음에 일일이 이런 거 이제 표기를 해서 그런데, 한눈에 보게 우리 그 회원이 이걸 만든 분은 닉네임이 리눅스님입니다. 리눅스님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고생해서 만들으시니까, 우리 리눅스님을 여기다가 소개를 드릴게요. 이분이 일목 가지고 해외 이 펀드 투자까지 하는데, 또 은행 직원이 놀래가 물어봤다 안 하겠습니까? 왔다 가면은 수익을 계속 내고 가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예. 자, 여기서 이제 목표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큰 그림이 빠져 있네. 제가 이제 그 원전 내용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 그림을 따라 옵시다. 그 다음에, 예, 차트 4번은 소화 43년 8월 이후다. 1968년 8월 이후 이제 그림이라 앞에서 그랬었고요. 여기 보면 1650대부터 지금 거래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10월에 이제 천정이 됐는데, 뭐 이 예측치는 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가 원전 그대로 읽습니다. 여기서는 10월 1일부터 하락할 것에 대한 예측이다. 그 다음에 11월 2일 저가 1642, 예, 43, 4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분이 여기도 1851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종가 기준이에요, 양봉.
그러니까 장중으로 가면은 이게 1850 한 여기나 저 위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원전에 이 가격표를 안 적어 놓기 때문에 아무 헷갈립니다. 솔직히 좀 많이 이 1775 이것도요. 1772 이런 것도 이 차트에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원전 읽으면서 적어 들어간 것인데, 우선 그 이 시세가 이 이전에요. 이게 지금 1600부터 올라오는데 그 이전에 차트가 1250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이 1640이라고 하는 목표치는 여기서 내려오는 N자하고 비슷해요. 지난번에 해보니까 이게 1600 한 1, 20이 나오던가. 그러니까 1640이 딱 계산에 나오진 않아요. 우선 보기에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살짝 깁니다. 그래서 이 빠진 만큼 이렇게 빼는 걸 N자 목표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 색을 좀 다르게 하자. N이라고 했고요. 요 돌아간 것을 이렇게 빼면 V인데 이게 이 폭이 좀 길기 때문에 V 값도 저 밑으로 잡혀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1600대 한 초반 정도 나오는데 40을 찍었거든요. 또 한편으로 보면 1250에서 1850까지가 약 601, 600 정도 올랐잖아요. 그 1640이면 200이 빠지거든요. 212.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정도 되죠. 600을 세 등분하면 200씩 빠지고, 그죠? 이게 이제 3분의 1이 빠진 지점이죠. 1642개. 그래서 우선 당장 요 세부 파동도 보고요. 이게 585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따지고요. 하지만 또 아주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이제 그 3분의 1 지점이다. 3분의 1 지점이다. 그 이야기가 원전에 씌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N과 NT에 해당이 된다, 그런 설명이 있고요. 이 NT는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 폭을 그대로 빼버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 폭을, 아니죠. 아이고, 제가 이걸 설명하면 좀 헷갈린다. 이거 길 뺍니다. NT. 올라갈 때는 바닥끼리 하고, 내려올 때는 요거 끼리 합니다. NT. 거꾸로 하면 이제 탑이 되고, 바닥에서 보면은 바텀 길이가 되고요. 그런 이제 마디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3분의 1, 자, 3분의 1 눌림이나 2분의 1 눌림, 3분의 2 눌림이라는 이 방법도 있다, 기준도 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때 나름 유용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제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잡아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내려오는 N 값이 1640 아래로 잡히거든요. 1600 한 10이나 2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언저리긴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목표치들이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거나 이럴 때 또 전체 파동에 대해서, 그죠? 제가 그림을 너무 이렇게 깊게 그렸네요. 이게 1200에서 오래 가지고 3분의 1 정도 빠진 거죠. 혹은 이제 절반 하면 300포인트 빠지겠죠. 그럼 여기서 빼면 550 정도 되겠죠. 1800, 1600 다음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그 이야기를 여기 적고 있습니다. 근데 2분의 1 눌림, 반값 눌림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대단히 중요시 해왔는데, 나는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2분의 1 지점만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좀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그 본문에 보면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더라도 또 그 가격에 뭔가 시간도 그럴싸하게, 그럴듯하게 결부되면서 갈 때 뭔가 좀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건 뭐 제 해설이고요. 일목균형표는 9일과 26일간의 거래 일수의 2분의 1 지점을 추가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현실 시세가 대비시켜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목표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거, 이 폭을 그대로 올리면 이제 1827이 됩니다. 1827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 거, 여기 약 한 50포인트 가까이, 55엔 정도인가 빠졌는데, 그 빠진 폭, 아까 제가 V 계곡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이만큼 올라온 것을 여기를 중심으로 한 발자국 더 가보는 것이고요. 이건 이 발자국이 후퇴를 했잖아요. 그걸 그만큼, 이 빠진 폭만큼 위로 다시 올려보는 게 이게 V 값이에요. 그게 1800이라는 소리입니다. 1827이 있고요. 이 본문에 보면은 목표치
2번에 의하면 1800, 1번에 의하면 27 된다 그랬는데 1번이 이 값이고 이제 2번이 V 값이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시세가 계속 크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눌림목 줬던 V 값도 올린 거 있죠. 이걸 한 번 더 올려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빠진 폭을 여기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더 올리기도 해요. 이 실전에서는 자주 쓰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2V가 돼요. 그게 185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팁인데, 이렇게 한 5파 정도 갔을 때 마지막 눌림목의 폭이 올라와가지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런 경우 상투 치는 경우가 굉장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한자로 첨단이라고 하면 첨자를 이렇게 씁니다. 위가 작고 아래쪽 굵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첨탑 그러잖아요. 그죠? 십자가이고 첨탑 그러죠. 이 첨단 그러면은 끝, 첨단을 최첨단을 달린다 그러면은 가장 끝 혹은 가장 선두 이 말이죠. 그죠? 그걸 좀 다르게 보면은 상투예요. 상투. 그래서 이걸 첨단 파동 값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원전에는 지금 1권에서 설명이 안 나옵니다. 제가 미리 땡겨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V 값, 또 그것을 또 한 번 더 올리거나 2번 이런 것도 잡기도 하고요. 파동이 이렇게 5파든 7파든 9파든 갔을 때 9파든 갔을 때 마지막 파동 눌림목 폭만큼 이렇게 올린 것이 정확히 일치를 하고 파동의 개수나 시간이나 전체적인 털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오면 여기 상투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이제 용의선상에 있는 용의자를 범인으로 파악하는 방법이죠. 여러 가지 증거를 모아 보니까 빼도 먹도 못하게 이 사람이 이 용의자가 범인임을 지목하고 있다면 뭐 거의 그게 맞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 한눈에 들어오니까 이 차트에서 여러분 보시면 고가는 1859예요. 근데 이분이 차트에 이런 거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전 고점 1851이죠. 그죠? 이 차트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밑에 1200대에서 1800 와가지고요. 200포인트 3분의 1 빠졌다가 올라오는데 직전 고점도 걸리고 여기서 잡은 2V 값하고 달성을 다 하는 거죠. 예? 이 마디가 와서. 그러니까 여기가 상투가 되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40이 기본수치도 와 있고요. 이제 이 출발하던 자리에서 목표지 잡은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 파동 자리.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제 1745, 종가는 48. 여기 올라왔을 때, 여기 고점이 지금 정확히 안 적혀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게 장중 고점이 아니요. 종가가 1743이고 장중 고점은 조금 더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적어 놔가지고 불편하다니까요. 이분이 그냥 아예 종가로 하면 종가로만 해버리든지, 고가 저가로만 그리면 고가 저가로 하시면 되는데, 이런 좀 불편하긴 한데,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꼭대기 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서로 만난다는 거죠. 예. 줄긋기가 되나 뭐 안 되네. 줄긋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하다. 줄긋기가 안 되죠. 예. 이 지점하고가 이렇게 만났다는 이렇게 만났다는 거죠. 이게 영문에 S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S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건 본문에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예측행 때 6번 S에 해당한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1700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600에서 1800까지가 이 보면 약 200, 220 정도 올랐죠. 그래서 110 정도 빼면은 여기서 또 빼면 한 1740 한 요 정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체도 또 이 전체의 절반이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아마 주봉 차트 같은 거 보면 기준선에 와 있을라나 그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되시죠? 그죠? 이 전체 상승의 3분의 1. 그 다음 이 상승에 대해서, 그죠? 이 상승에 대해서 이 값 1827은 조금 넘었는데 2V 값 달성이기도 하고 전고점이기도 하고, 전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이 전체 상승의 절반 정도이자 바로 1파 상승의 꼭지와 만나서 바닥을 찍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일목사는 이분이 책을 1969년에 이제 펼쳐내면서 1968년도 차트를 가져왔으니까 자기 이론에 딱 맞는 것만 가져온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시세라고 하는 게 당시에도 보면 이렇게 뭔가 습성을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좀 나오죠. 그죠? 여기는 아직 시간농 같은 건 안 넣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괴선으로 매매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 목표치를 잡거나 이 전체 파동에 있어서의 위치,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형국을 파악해 가죠. 전체의 틀 속에서의 시세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보면 목표치 잡는 거, 예, 이 뭐 2006 잡는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올라오면서 예, 이 상승폭에 대해서 2배를 하면은 뭐 이 값이 나오고, 예, 3배를 하면 2006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이제 2044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이걸 조금 이제 파동론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파동 이야기 없어요. 파동 이야기는 제2공가에 나오는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크게 보면 1, 2, 3, 4, 5, 6, 7, 8, 9 혹은 7파에서 때립니다. 그래서 일목에서는 상승 파동도 9파 중요하게 보고요. 그래서 5, 7, 9 정도 가면은 상투될 위험이 이제 높다 그러는데, 5파를 채워버리거나 9파 정도 오면 위험도가 높다 그럽니다. 근데 개별 종목은 뭐 11파도 가고 엄청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제가 이 녹화를 2020년 12월 13일에 하고 있는데요. 예, 올해 3월에 이제 장이 폭락했다 올라올 때 미국 장이나 우리 장 보면 이거 뭐 파동이 뭐 13파 이상도 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건 뭐 수급의 힘이 워낙 땡겨버리니까요. 예, 예, 팬데믹 이 공포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뭐 엄청나게 풀어버리니까 그 유동성의 힘으로 그냥 치고 가는 그런 경우는 특별한 장이에요. 예, 특별한 장이고요. 제가 발음을 턱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상도는 발음 구분이 좀 잘 안 됩니다. 뭐 좀 이해를 하십시오. 예, 특별한 장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떤 뭐 엘리어트 파동의 5파라든지,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예, 약간 9파동 혹은 뭐 7파동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주 잘라버리면 이것도 내릴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파동까지 가요. 그런데 이건 너무 눌림이 작으니까, 예, 너무 눌림이 작으니까 그거 빼버리면 되게 만 9파동 정도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9파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일직선으로 하거나 이걸 일직선으로 하거나 거의 9파 정도 됩니다. 이 자체는 하락 N, 얘는 5파, N, 3파. 예, 그렇게 되고요. 요거 보면 약간 이렇게 한 5파 정도 올라가고요. 이것도 세밀하게 보면 한 5파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굵직하게 가면 하락에서는 N, 세부적으로 한 5파, 하락이 9파 가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우리나라 대세장은 과거에 1980년대 중반부터 해보면은 대세 월봉 파동은 9파 가면 끝납니다. 네, 9파 가면 끝납니다. 이 외에 이제 몇 가지 글들이 있지만, 그건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라 보고요. 여기 보시면, 숫자들이, 여기도 이 값이다, V 값이다 막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하락의 이 값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차트를 보실 때, 첫 상승이 너무 크거나, 첫 하락이 너무 깊거나 이러면 이게 이 값이 잘 안 옵니다. 예, 아주 대단한 장 아니고는, 네, 보세요. 첫 파동이 뭐 이렇게 좀 크게 나왔다 치면, 전체 그러니까 어떤 하락에 비해서 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첫 파동이 너무 길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값이 한 번에 안 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힘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파동이 한 방에 여기를 안 와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조정받고 그 뒤에 뭐 이 값이 오거나 이런 거. 그래서 하락할 때도 사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상승 대비 하락이 상당히 좀 깊은 편이죠. 그죠? 예, 상당히 깊습니다. 이게 한 180% 정도 빠집니다. 180 정도. 예. 2000에 대해서 180 같은 한 9% 가까이 그냥 뭐 떨어져 버린 경우죠. 그죠? 단 며칠 만에 이게 지수가 9%씩 빠지는 이런 장이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합주가 지수를 와서 봐도 그렇고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한번 하락이 오면, 이 값이 바로 오면, 그게 쉽겠습니까? 1500대로 가버리는데, 2000에 있던 게 한 방에 1500을 가는데 쉽지 않죠. 그죠? 그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목표치를 보실 때, 이 첫 파동이 너무 깊거나, 첫 파동이 너무 높거나 이러면 그 이 값이 바로 잘 안 갑니다. 예, 그래서 V의 배수법으로 가거나, 예, N으로 해서 가보거나,
이런 식의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사례들이 있는데, 그건 뭐 다음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 보신 것은 그 당시 일본의 다우 균형표, 그러니까 지수,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지수의 움직임을 일목균형표의 이 괴선, 전환선, 기준선, 그 다음에 여기서 후행스편을 별로 안 그려놓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구름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서 뭡니까? 이런 목표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는 뭐 시간이나 이런 건 일체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죠, 그죠? 지금 들어가는 초입부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세의 전환, 뭐 바닥 혹은 상투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일목사님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당부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측에 얽매이지 마라, 예상과 예측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만 가지고는 매매를 못하니까 당시 기준으로 이건 뭐 대장성이나 그 다음에 투신 이런 데서는 이제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전체적인 자산 운용을 하니까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은 뭐 이걸 홍보라 보셔도 되고요. 제가 그 원전 강의를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원전을 혼자 읽으면서 공부를 하셔도 시간을 가지고 보시면 물론 됩니다. 되는데 저는 이제 이 과정을 오래전부터 익혔고 실전에 많이 써왔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살을 붙여서 이해가 쉽게 또 뭐 사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여러분께 강의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균형표 이론을 전체적으로 뭐 다 배워두면 물론 좋습니다. 당연히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관이 좀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 이론 속에서의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가져와서 써먹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다른 이론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해서 도움이 안 될 리는 없어요. 근데 똑같은 기법을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잘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 개인차는 분명히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뭐 개인의 감각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린 심리 같은 문제로 인해서 빤히 보여도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것은 좀 타고나는 부분이 왜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각. 그 부분은 훈련을 통해서 좀 아무래도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 아예 시장에 처음 이렇게 들어와서 시작하는 분들도 좀 시작이 어렵긴 하지만 전체 과정이 균형표를 통해서 한번 싹 이해를 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잘하던 분들도 이걸 가져가서 써보시면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제 달리던 말에 이제 날개를 다는 식이 되겠죠. 물론 그 외에 또 다른 더 좋은, 그러니까 여기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더 덧붙이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의 실력은 더 갈수록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기술적 분석에도 여러 분야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기업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 경제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계속 일을 더해 나가면 그 사람의 실력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투자 결과가 좋아지겠죠.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원전 제1권 제1권 그 중에서 제4번 차터 그 하나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책 4권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1권의 일부인데 이 4권 전체를 다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여기입니다. 그림이 땡기면 여기는 이제 일목산인이 태어난 곳이 일본 야마구치 현인데요.
저 부산에서 보면은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자리고요. 예,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